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 역률 90% 450kW의 유도 전동기를 95%의 역률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은 자,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 지금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 바로 이걸 구하는 거죠. 자, QC. 그래서 QC는 P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죠? 이게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 공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은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무효율인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이 역률을 이용한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또 바뀌어요.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게 개선하기 전의 역률이고요. 코사인 세타 2가 개선 후의 역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개선하기 전에는 90%니까 0.9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죠? 코사인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이니까 얼마? 0.9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식에다가 값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유도 전동기 얼마 용량이 450kW죠. 여기 450kW 대입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마이너스 개선 후의 역률이죠. 0.95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한 값은 이 값이 얼마 나오냐? 계산해 주시면 대략 70kV 암페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70. 그래서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62번. 자,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3상 평형 회로가 있다.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옴인 경우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지금 전원과 부하가 델타로 결선되어 있죠? 델타. 자, 델타 결선이 델타. 이렇게 자, 델타로 결선이 되어 있는 이 회로에서 잘 보세요. 이제 그 전압과 전류 있죠? 전압과 전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부하입니다. 부하, 평형 부하. 그러니까 모두 같은 임피던스라는 얘기겠죠? 평형 부하예요. 자, 그러면 이 델타 결선일 때는 자, 보세요. 델타 결선일 때는 이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어때요? 상전압이 곧 선간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보시면 그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이 어때요?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류는 어때요? 전류는 보세요. 선간 전류, 선전류는 바로 상전류의 몇 배라고 했죠? 몇 배? 루트 3배라고 했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델타 결선일 때, 델타 결선일 때,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문제에서 선전류를 구하라고 했죠? 선전류. 요거, IL. 예? 선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여기서 상전압을 먼저 구해봐요. 상전압. 자, 상전압. 이게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전류는 얼마인지 보세요. 루트 3에다가 상전류는 바로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런데,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VP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VL로 쓸 수 있는 거죠. 같으니까.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선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이 되는 겁니다. 선간전압. 상전압 똑같으니까, 그죠?
자, 해볼게요. 자, 이거 임피던스의 크기니까 임피던스가 지금 얼마예요?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는 바로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인 거죠. 그쵸? 임피던스의 크기예요. 자, 여기에다가 루트 3 곱하기 전압 200V. 그래서 20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5가 나와요. 5. 이 값이 5예요. 자, 이 값이 이제 5가 나오고요. 그거 약분되죠? 약분되면 40. 그래서 답은 40 루트 3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답은 4번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 델타 결선일 때의 자, 전압과 전류,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해요. 자, 다음 63번 보겠습니다. 63번. 자,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변압기 한 대의 고장으로 V 결선을 한 경우 고장 전에 몇 % 출력을 낼 수 있는가? 자, 이거는 이 출력비 자체를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암기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런 식으로 자,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자, 운전을 하다가 이거 지금 한 상이 고장 났어요. 고장이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이게 세 개의 상이었던 게 두 개의 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V결선, 그죠? V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자, 한 대의 고장으로 V결선을 한 경우 고장 전에 몇 %의 출력을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출력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장나기 전에 출력에서 델타죠? 고장나기 전, 고장 후 PV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바로 출력비예요, 출력비.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한 상이 고장나기 전에 출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3상 전력이죠? 자, PV. 자, V결선일 때는 어떻게 돼요? 루트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3분의 루트 3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출력비입니다, 출력비. 그럼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 0.577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니까 몇 %다? 몇 %예요? 바로 57.7%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세요, 암기하세요. V결선일 때 출력비 얼마라고요? 57.7%.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 아시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4번.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 한 대가 고장이 생겨서 V결선 하였다면 출력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이것도 간단해요. 자, PV는 루트 3 P1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 V결선일 때의 출력은 루트 3배예요.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에다가 루트 3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루트 3 곱하기 얼마예요? 용량이? 100kV 암페어 돼요? 100kV 암페어. 그래서 답은 100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5번. 배고민 저항 3개를 같은 전원의 델타 결선으로 접속할 때와 Y 결선으로 접속할 때의 선전류의 크기의 비를 구하래요. 선전류. 자, 그럼 이거죠. 이걸 보시면 돼요. 델타 결선으로 접속할 때가 Y 결선으로 접속할 때의 몇 배냐, 이거를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 델타 나누기 I Y, 이거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델타 결선으로 접속할 때가 Y 결선으로 접속할 때의 몇 배냐, 이걸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자리 바뀌어버리면은 값도 역수가 돼버린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자, 이걸 먼저 보시죠. Y결선. 이게 Y결선이고 이게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죠? Y결선일 때 아까 어떻게 돼요? Y결선일 때는. 자, Y결선. 자, 보세요. Y결선일 때 그때 뭐라고요? 선전류. 선전류를 구할 거예요. 그럼 Y결선일 때의 선전류. IL은. 자, Y결선일 때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어때요? 같죠? 그죠? 그러니까 IL이 IP와 같아요. 맞죠? Y결선일 때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요. 그럼 여기서 상전류는 임피던스, 여기 저항이니까 저항으로 표시할게요. 저항분의 상전압이죠. 그죠? 상전압이죠. 그런데 보세요. Y결선일 때는 그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몇 배예요? 몇 배? 루트 3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냐? R분의, 자, VP가 루트 3 VL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IL. 반대죠, 반대. 자, 다시 쓸게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자, 지금 VL,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잖아요. 그러면은 상전압이 루트 3분의 V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VP 대신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그죠? 이거. 그러면 얼마가 되냐? 자, 이 루트 3이 분모로 내려가요. 그래서 루트 3 R분의 VL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Y결선일 때. 이거예요. Y결선일 때예요. 자, 그러면 델타 결선일 때 볼게요. 델타 결선일 때, 자, 선전류 보세요. 자, 델타 결선일 때는 선전류가 상전류의 몇 배라고 했어요? 루트 3배라고 했죠. 이렇게. 그죠?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상전류는 R분의 VP죠. 그런데 델타 결선일 때는 어때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VP를 VL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R분의 루트 3 VL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이거. 자, 그러면 시계에다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시계 넣어보면 여기는 루트 3 R분의 VL이 되고요. 여기는 R분의 루트 3, 자, VL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모 분자에 이제 약분을 해볼 거예요. 자, 선간전압 약분되죠? 저항 약분돼 버리죠. 그렇죠? 그럼 남는 건 뭐냐? 남는 거는 이렇게 번분수를 시켜주면, 자, 여기는 1이죠? 1분의 이렇게 곱해주면은 3이 돼요. 루트 3 곱해주면. 그래서 얼마다? 크기의 B는 3배. 예? 3배가 되는 거예요, 3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델타 결선으로 접속했을 때가 Y 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몇 배가 되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66번. 자,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7.5kW, 전압 200V, 효율 88%, 역률 87%일 때 이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서는 삼상 유효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아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물어봤냐면은 지금 선전류를 물어봤죠? 선전류? 그렇죠?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은 자, 잘 보세요.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압과 상전류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앞에가 3이에요. 그런데 선전류와 그러니까 선간전압과 선전류를 표현했을 때는 얼마가 되냐? 루트 3이 돼요.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전압과 상전류일 때는 3배예요. 앞에 3이에요. 그런데 선간전압과 선전류일 때는 뭐라고요? 루트 3이 들어간다고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뭘 구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효율. 자, 효율도 나오지, 효율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냐? 효율까지 곱해주셔야 돼요. 효율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나오면 무시해버리면 되고요. 효율이 안 나왔을 때는.
자,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선전류를 구하래요. 선전류 IL. 그럼 선전류 IL은 바로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 그리고 효율, 분의, 여기는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유효 전력. 자, 대입을 해볼게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200V죠? 200V 곱하기, 그 다음 역률이 87%니까 0.87이 들어가고요. 자, 효율이 88%니까 0.88.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이 7.5kW죠. 그러면 7.5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28A. 대략적으로 28A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67번. 평형 삼상회로에서 측정된 선간 전압과 전류의 시력값이 각각 28.87V, 10A이고 역률이 0.8일 때 삼상 무효 전력의 크기는 약 몇 바인가? 자, 무엇을 물어봤나요? 삼상 무효 전력을 물어봤죠.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선간 전압과 선전류의 시력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VL이 28.87V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전류 IL은 10A,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인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삼상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선간 전압과 선전류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무효 전력 PR은 루트 3 곱하기 선간 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그죠? 네, 여기다 대입만 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이거 무효 전력, 무효. 자,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이니까 역률 곱하는 게 아니라 무효율을 곱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무효율은 이 역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역률이 0.8이니까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자,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0.6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입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대입시켜주면 루트 3 곱하기 자, 얼마래요, 지금? 선간 전압이 28.87V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는 10A, 그리고 무효율이 0.6입니다. 0.6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무효 전력은 300바가 나오게 됩니다. 300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8번. 자, 선간 전압의 크기가 100 루트 3V인 대칭 3상 전원에 각 상의 임피던스가 Z는 30 플러스 J 45인 Y결선의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 이 부하로 흐르는 선전류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결선이라고요? Y결선. 그래서 부하가 이렇게 Y 형태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결선이. 이런 식으로.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Y결선에서는 그 전압과 전류의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또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Y결선 같은 경우는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몇 배라고 했어요? 루트 3배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와 상전류는 어때요? 같죠? 그래서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요. 이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지금 선전류를 구하는 거죠. 선전류. 그죠? 선전류를 구하래요. 근데 선전류는 뭐랑 같다고요? 상전류와 같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전류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 분의
뭐로 구할 수 있어요? 상전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상전류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선간 전압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선간 전압의 크기가 100 루트 3이래요. 자, 보세요. VL이 100 루트 3이래요. 그럼 이걸 뭘 할 수 있어요? 상전압이 뭔지 알 수 있게 상전압. 자, 상전압은 선간 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작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서 보세요. 선간 전압이 100 루트 3이에요. 근데 상전압에다가 루트 3배를 곱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전압이 100V가 되는 거죠. 이 상전압이. 그러니까 VP가 바로 100V가 되는 거예요. 100. 이게 100이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임피던스의 크기로 나눠주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는 지금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40이 돼버리니까 루트 3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상전압의 크기는 100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50이 돼요. 50. 50분의 100이 돼서 얼마 나온다? 2A다. 그래서 선전류는 2A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9번. 자, 회로에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은 얼마냐? 자, 근데 R1은 3옴이고 R2는 9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저항의 델타 결선과 Y 결선일 때의 그 합성 저항을 구할 때 그 변환되는 공식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저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델타 결선, Y 결선을 자, 보세요.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게 되면 자, 보세요.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 자, 합성 저항, 델타 결선일 때의 합성 저항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Y 결선일 때의 합성 저항이 있어요. 이 저항 값이 몇 배가 되냐면은 바로 3배가 돼요. 3배. 3배요, 3배. 그러면 반대로 RY는 R 델타의 3분의 1이 되는 거겠죠? 3분의 1.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R1으로 되어 있는 이 평형 부하 있죠? 그죠? 지금 이제 R1의 값이 3옴이고 이게 3옴이에요. 그쵸? 그때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여기는 가운데에 있는 그 저항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이렇게 델타 형태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델타. 이렇게 바꿀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3옴이고 이게 3옴이잖아요. 그래서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꿀 때는 몇 배가 된다고요? 3배. 저항값이 3배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3옴이니까 여기로 델타 결선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는 9옴으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Y 결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자, 지금 이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안에 있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회로가. 여기가 A고 여기 B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Y 결선으로 되어 있는 부하가 이렇게 델타로 바뀐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항을 표시해 주면은 지금 R2가 9옴이라고 했죠. 9옴. 그럼 여기도 9옴 다 9옴이에요. 9옴. 이렇게 전부 다 9옴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저항과 이 저항은 병렬. 이 저항과 이 저항도 병렬. 이 저항과 이 저항도 병렬. 그쵸? 그럼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됐으니까 또 저항값도 같아요. 그럼 여기는 합성 저항이 얼마라고 했어요? 같은 부하니까. 얼마? 절반. 4.5옴. 여기 4.5옴. 여기도 4.5옴이 되는 거예요. 합성 저항을 구하면. 병렬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회로를 다시 한번 이쪽에 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로가. 잘 보세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A고 얘가 B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4.5, 여기 4.5, 여기 4.5예요. 지금 A, B에서 바라다 본 합성저항을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서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렬. 맞나요? 직렬 이렇게. 직렬이죠? 그러면 이 합성 저항은 얼마예요? 합성 저항은 9옴이에요. 9옴. 이게 이렇게 직렬. 그러니까 A, B에서 바라보다 봤을 때 이거는 직렬이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이거를 좀 더 보기 좋게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A, B.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서로 병렬. 그쵸? 병렬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4.5옴이죠? 여기는 9옴이죠. 이렇게. 그럼 둘은 또 병렬. 네, 병렬. 따라서 A, B에서 바라본 합성 저항은 4.5와 9옴의 병렬 연결이니까 4.5 플러스 9분의 4.5 곱하기 9가 되는 거예요. 더한 거분에 곱한 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게 되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정확히 3옴이 나오게 되는 거죠. 3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시면 돼요.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바꿀 때 이런 관계. 이거는 델타 결선에서 Y결선으로 바꿀 때의 관계. 결국 이 공식이랑 이 공식은 이 두 개의 공식은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만 바꾼 것 뿐이죠. 그죠? 이거 하나만 기억만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 아시겠죠?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꿀 때는 몇 배라고요? 3배가 된다고요. 어떤 부하일 때? 평형 부하일 때. 그러니까 저항값이 다 똑같을 때. 이렇게 똑같을 때. 아시겠죠? 그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급수 펌프가 교류 3상 Y결선으로 운전되고 있다. 상전압의 크기는 220V, 선전류는 8 플러스 j6A일 때 유효전력 P와 무효전력 Q는 얼마냐? 단, 역률은 80%라고 했습니다. 역률은 80%.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한번 볼게요. 지금 상전압의 크기가 220V라고 했네요. 그죠? VP. VP가 220V예요. 그 다음에 선전류 IL은 얼마래요? 자, 8 플러스 J 6A래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그 선전류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선전류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인 거죠? 크기를 이제 구하면 얼마예요? 이거 10A입니다. 10A. 그죠? 자, 선전류 10A고요. 그 다음 상전압 220V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결선이래요? 어떤 결선? 네, Y결선이래요, Y결선. 자, Y결선이면 어떤 관계 있어요?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라고 했어요. 그죠? 루트 3배. 그러면 여기서 선간 전압은 220 루트 3이 돼요. 맞나요?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아요. 그러니까 IL과 IP는 같다고요. 이런 관계가 있죠. 그죠? 자,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지금 역률이 나왔어요. 80%라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자, 일단 구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유효전력을 먼저 구할게요. 유효전력. 자, 유효전력 P는 자, 이때 상전압과 상전류를 쓸지 아니면 선간전압과 선전류를 쓸지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는 상전압과 상전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죠. 그죠? 유효전력이. 그러면 무효전력은 3 곱하기 VP, IP, 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만 잘 해주시면 돼요. 대입만. 대입해볼게요. 3 곱하기, 자, 상전압이 220이잖아요. 220 곱하기,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는 어차피 똑같아요. 10A 곱하기 역률 80%니까 0.8을 곱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5280이 됩니다. 5280W가 돼요. 자, 그러면 무효전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무효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인 세타. 그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했죠. 이거 많이 나왔던 거예요. 루트 1 마이너스 역률이 80%니까 0.8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0.6입니다. 사인 세타는. 자, 그러면 똑같아요. 3 곱하기 220 곱하기 10에다가 여기만 달라지는 거죠. 0.6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무효 전력은 얼마 나오냐? 3960이 나옵니다. 3960. 단위는 바가 되겠죠. 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상전압을 안 쓰고 싶어요. 난 선간전압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루트 3 곱하기 VL, IL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차피 얘나 똑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이 VP가 지금 얼마입니까? 상전압이 220이잖아요? 그죠? 그럼 220 곱하기 3 이게 되고, 자, VL은 선간전압은 얼마예요? 선간전압은 220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루트 3이랑 루트 3 앞에 곱해주면은 어차피 똑같이 3 나온다고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전압을 쓸지, 선간전압을 쓸지, 그때는 요 앞에 값이 달라진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70번 문제까지 문제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